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겜더가제입니다. 이번에 해볼 추억의 게임은 2003년 출시한 디오 온라인입니다. 무협 게임인데 이름은 판타지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몰이 사냥을 느껴보실 수 있는 디오 온라인.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디오 온라인은 처음 로딩 장면에 평생 무료 서비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시템을 팔고 있었죠. 무료는 아니고 부분 유료 게임입니다. 처음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게임의 세계관을 설명을 하는데 빠르게 스킵을 눌렀습니다. 디오 온라인은 총 4개의 직업이 있으며 각 직업마다 3종류의 무기를 사용을 합니다. 또 직업에 따라 특수한 무기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직업과 무공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무사 직업으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은 얼굴 형태만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얼굴은 개콘에서 나올 법한 얼굴이네요. 일단 화면 전환은 3D 게임답게 마우스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H를 누르면 명령어 설명창인데 해상도가 안 맞아서인지 위치가 엉뚱한 곳에 떠 있네요. 일단 마을에는 유저 개인 상점들이 많이 보이고 NPC들도 많다 보니 약간 복잡한 느낌이네요. 가방을 열어보니 초보자 지원템들이 있군요. 그 중에 패키지 상자에는 여러가지 버프 아이템들을 지급해줍니다. 각 마을로 이동시켜주는 축지첩이라는 아이템도 있었습니다. 이건 좀 편리했습니다. 단축키 Q를 누르면 퀘스트 진행을 볼 수 있는데 NPC 위치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당황했지만 나름 퀘스트 표시를 NPC 머리 위에 크게 해놔서 금방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퀘스트 방식은 일반 게임과 비슷하게 일정 몬스터를 잡아오는 형식이었습니다. 디오 온라인은 타격감은 효과음과 데미지 표시 방식 때문인지 뛰어나 보이네요. 특히 데미지 크리티컬 표시 방식이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결정장애가 있어 아직 무기 선택을 못하다 보니 스킬을 못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 상자에서 나온 버프 물약들을 전부 사용해봤습니다. 총 11개의 버프를 얻게 됩니다. 데미지가 상당히 올라가서 쉽게 사냥이 가능해졌습니다. 퀘스트에 해당하는 몬스터 머리 위에는 빨간색 표시가 뜨고 미니맵에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미니맵은 더 이상 확대가 안 돼서 좀 불편한 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몬스터에게서 퀘스트 아이템을 얻어야 하는데 드랍이 너무 안 되네요. 지금 20-30마리 정도 잡았는데 퀘스트 아이템 10개 중에 1개만 먹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랩 높은 몬스터를 잡으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는 1레벨짜리인데 버프빨인지 랩 차이 나는 몬스터들도 쉽게 잡히네요. 디오 온라인에 장비 착용 제한은 레벨과 스탯이 있어서 스탯을 장비에 맞춰 올려줘야 합니다. 사냥하다가 주은 무사용 무기를 주어서 한 번씩 사용해보고 정하기로 했습니다. 경험치 버프와 공격형 버프가 많다 보니 사냥할 맛이 납니다. 36레벨이 되니 정파와 사파를 정할 수가 있다는 배너가 떠서 사파 쪽 퀘스트를 하러 NPC를 찾아왔는데 조건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네요. 제가 직업 퀘스트를 안 하고 레벨업만 했나 봅니다. 직업 퀘스트는 처음 마을 하왕관에 각 직업 NPC들이 있었습니다. 퀘스트 몬스터의 위치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대략적인 위치만 알려주네요. 일단 축지첩이 있어서 마을엔 쉽게 왔는데 남쪽 방향으로 무작정 달리다 보니 퀘스트 몬스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직 퀘스트는 퀘스트 1개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제 직업도 가졌겠다 사파 퀘스트를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웬걸 이번엔 몬스터 위치도 안 알려주고 잡아오라는 퀘스트네요.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정보도 없고 이리저리 돌아댕기다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미니맵에 저 노란 점이 얼마나 반갑던지. 사파 퀘스트는 연계 퀘스트였는데 다음 퀘스트도 똑같이 몬스터를 잡아오는 거였습니다. 이 몬스터를 찾기 위해 20-30분을 찾아 헤맸는데 사파를 포기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드디어 사파의 정식 일원으로 되었네요.
뭐 달라진 건 직업의 정식무사가 사파무사로 바뀐 점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기를 못 정했는데 가방에 가장 레벨 높은 무기인 도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태 모은 무공 포인트로 무공을 찍고 사냥을 해봤는데 마우스 클릭할 필요 없이 무공을 단축키에 넣고 무공을 사용하면 바로 근처에 있는 몬스터의 타겟이 되어 편해졌네요. 여기 몬스터들은 선공몹들이라 여러 마리가 달라붙어서 범위무공이 효율이 좋았습니다. 여러 마리 때리다 보니 데미지가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디오 온라인의 가장 좋았던 점은 저 데미지 표시 방식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숫자는 낮지만 뭔가 더 엄청 센 느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몬스터라서 잡는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얻는 경험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사냥을 하다보면 랜덤하게 첨단, 혈우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잡으면 대량의 경험치를 줍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 복마전이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배너가 뜨는데 일정 돈을 내면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이 컨텐츠는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팀을 먹고 석상 또는 몬스터를 잡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인원이 없어 저 혼자 진행했습니다. 끝나면 명성을 얻게 되고 이벤트성으로 특정 몬스터를 소환해서 잡게 되면 마무리됩니다. 하왕권에는 많은 NPC들이 있어서 모두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몰랐는데 여기 NPC에게서는 36레벨부터 탈 수 있는 탈 것을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동 속도는 레벨이 높은 탈 것일수록 빨라지고 나중에는 호랑이도 탈 수가 있었습니다. 디오 온라인에는 분노 시스템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 푸사 옆에 녹색 게이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차게 되면 푸사가 황금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X키 누르면 분노 모드가 활성화되며 무공의 이펙트가 커지며 공격력도 상승합니다. 분노 모드가 켜지니 몬스터들을 한두 방에 잡아버리네요. 약 3-40초 정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의 초양 NPC에게선 초양로로 가는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디 던전인 줄 알았는데 여기 분위기가 저를 엄청 반기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 석상 3개 있는데 조각상 이름이 주서위 도박장이었습니다. 절 반기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호구왔는가 하는 느낌이었네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이것저것 눌러봤는데 여긴 돈으로 베팅하는 것이 아닌 명성으로 베팅을 하네요. 제가 얻은 명성은 복마전에 참가해서 받았던 55가 전부였습니다. 기본 베팅은 10단이었고 가장 기본은 6 미만 8 이상이랑 홀짝 정도이네요. 30초마다 주사위가 돌아가며 베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꽝이 돼서 금세 다 잃었네요. 하왕관 마을 중앙에는 여러 NPC들이 모여 있었는데 견갑류도 팔고 있었고 아이템 드랍율과 명성 획득을 올려주는 버프 물약도 팔고 있었네요. 그리고 디오 온라인도 변신이 가능했었습니다. 비싼 변신구는 능력치도 올려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신규 유저들에게 나눠주었던 것들도 이벤트 NPC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템 자동 획득, 아이템은 하루짜리라 아까워서 못 쓰다가 삭제되었었는데 아낄 필요가 없었네요. 그리고 이 12기보함은 왠지 이름이 무기 제작하는 것 같아 구매를 해봤는데 36레벨 이상부터 착용 가능한 무기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무기를 바꾸니 데미지가 많이 올라갔네요. 방어는 처음 지급 장비가 워낙 좋아서 100레벨 후반대까지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격력만 올리면 더 빠른 사냥이 가능할 텐데 무소과금은 이게 최선일 것 같네요. 84레벨 되고 도끼 2단계 무공대를 배웠더니 좀 더 강해졌네요. 이렇게 야금야금 스펙업 올라가는 재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지루해져서 여기저기 돌아댕기다가 낚시터를 발견했습니다. 디오의 낚시 시스템은 뭔가 어려웠는데 이것도 왠지 도박 느낌이 풀풀 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계속 실패를 하네요. 얼떨결에 가재도 잡아보기도 했지만 몇 번 시도해보고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홈페이지 정보를 보니 낚시 말고도 채광, 약초 채집, 유적 발굴 이렇게 생산 시스템이 있었네요. 명성이 좀 더 모여서 다시 초양루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홀짝에만 배팅을 하는 전략으로 도전해봤습니다.
확률이 반반인데 배율은 4배라 베팅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짝에 올인했는데 분명 짝인데 결과는 홀로 나왔네요. 계속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을 확인했는데 기계 고장으로 명성 0이 됐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제 견갑 한번 착용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견갑 착용하려면 웨오 등급이 돼야 하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 유저분들께 여쭈어 봤습니다. 판마트 분께서 깃을 주셨는데 완장 혹은 8급 견갑을 껴야 명성을 올릴 수 있다고 하시네요. 아니면 상점에 제일 싼 거 사면 착용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일 저렴한 견갑이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착용하려면 등급이 필요했는데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거 사는 게 아니고 매니줄 정파 견갑 앞쪽에 사파 견갑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모르고 저분이 잘못 알려주신 줄 알고 견갑 사느라 전 재산을 다 써버려서 물약값 사게 20금화 좀 달라고 구걸을 했더니 갑자기 북해오셔서 1만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매하라고 했던 견갑을 직접 알려주셔서 견갑도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 거의 막바지라 1만큼은 너무 많아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주와 보패를 사려면 돈이 필요할 거라고 그냥 갖고 있으라고 하시네요. 그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 하고 있는 건 신랑 캐릭이고 본인 캐릭으로 오신다고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부부가 같이 게임하는 게 너무 부럽네요. 본인 캐릭으로 오셔서 보주 1개를 주셨는데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장비로 보이네요. 바로 착용하고 사냥터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몬스터들이 녹기 시작하네요. 저 보주라는 장비는 1레벨부터 착용이 가능한 거라 보조 캐릭터를 키우거나 지인에게 더 장비를 빌려서 키운다면 순식간에 키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보주 장비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보주와 비슷한 보패는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착용을 할 수 있다면 제 기준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MP 소모가 커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단일무공을 사용을 해봤는데 데미지에 별 차이가 없네요. 보주 앞에선 모두 평등한 스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MP 소모도 적다 보니 무한 사냥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견갑을 껴서 그런지 명성도 얻고 있네요. 그래도 느낌상 단타 스킬보다는 연타 스킬로 하니 사냥할 맛이 좋아졌습니다. 얼마 사냥을 안 했는데 벌써 100레벨이 되었습니다. 100레벨이 되면 새로운 사냥터로 갈 수 있었습니다. 100레벨까지 키울 줄은 몰랐는데 보주를 주신 탐마트님, 버블티님 감사합니다. 바로 100레벨 사냥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존 사냥터와는 너무 다르네요. 몬스터 개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뭔가 잘못 만들어진 사냥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몬스터의 레벨은 160 이상이어서 주는 경험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서는 무공을 가장 많이 때릴 수 있는 5인 공격 무공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 캐릭터는 몬스터에게 둘러싸여서 안 보이고 데미지만 보이네요. 다른 곳도 이럴까 싶어서 다른 사냥터로도 와봤습니다. 여긴 분위기가 어두운 황무지 느낌이네요. 저 멀리서 데미지 표시가 뜨는 걸 보니 여기도 비슷한 사냥터인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유저가 사냥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여기는 몬스터만 달랐지 좀 전에 사냥터와 같은 모리 사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자리를 잡고 사냥을 했는데 보조 능력 때문인지 HP도 안 닳고 무한 사냥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보주가 없었다면 여기를 왔어도 한두 마리씩 끌고 와서 사냥을 했을 것 같네요. 진작에 영상 마무리를 했어야 했는데 이번 목표는 호랑이를 타보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게임에 오토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이걸 보니 많을 수밖에 없는 사냥 방식이었네요. 그 외에 사냥터를 가봤는데 놀이 사냥 방식이 아닌 사냥터도 있군요. 여긴 몬스터들이 뭔가 신화속 이야기에 나올 법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반에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던 변신구를 잔뜩 사서 구경도 해보았습니다. 인간형이 아닌 이런 드래곤으로도 변신이 가능했네요. 이번엔 의상이 아주 멋진 누님입니다. 사냥할 맛이 날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변신을 할 수가 있어서 기분 전환 겸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파응용의 변신이 마음에 들어서 사냥을 해봤는데 똑같이 무공을 사용하는군요. 무공을 쓰는 모션만 바뀌었네요.
드디어 목표 레벨인 130이 되었습니다. 명성도 48,000이나 모였네요. 명성에 따라 웨오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원래 착용하려던 견갑의 필요 웨오 등급은 서버 내에 메이커들에게 주어지는 등급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착용하려 했었다니. 이제 호랑이를 사러 왔는데 총 3종류의 호랑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적색 호랑이인데 뭔가 동양화 느낌의 호랑이입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황색 호랑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호입니다. 제 캐릭터 갑옷 색상 때문인지 황색 호랑이가 잘 어울리네요. 늠름하고 멋져 보입니다. 단축키 L을 누르면 노점 목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받은 보주가 꽤 비싸게 팔리고 있었네요. 그것보다 3배 정도 성능이 더 좋은 보주도 있습니다. 다른 노점들 다 둘러봤지만 복패는 보이질 않네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받았던 보주와 잡템들을 탐마트님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한 것이 아래 금액 설정이 저의 돈을 보내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낸 표물의 보상을 청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탐마트님께 9,500금화를 더 받은 셈이 돼버렸네요. 다시 돌려보낼 방법을 몰라 귓말 드렸는데 접속 중이 아니셔서 못 드렸습니다. 탐마트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디오 온라인을 즐겨보았습니다. 솔직히 기대를 안하고 했던 게임이었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재미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퀘스트 몬스터 위치, 사냥터 등 정보가 없어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원시원한 타격감과 여러가지 지원해주는 아이템에 충분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화로 캐시템도 뽑기 가능하다고 하니 무과금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고 문파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추억의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보고 싶으신 게임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